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만능 엔터테이너 유기보이 이찬원 씨입니다. 이찬원의 사람들, 추억의 앨범 만들기. 오늘은 트롯계의 신사 장민호 씨입니다. 오늘은 주로 장민호 씨가 이야기하는 우리 찬원 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유랑마켓 프로에서 장민호 씨는 찬원 씨가 가끔 열받게 한다고 하면서 10대 팬이 민호 씨에게 오빠라고 하니까 아빠 아니야? 이런다고 삐진 척하지요. 유세윤 씨가 나이를 물었더니 우리 찬원 씨가 본인 나이와 다른 분들 나이를 다 말합니다. 이때 함께 계시던 하춘화 씨가 자기 나이만 말하고 윗사람들 나이는 말하는 거 아니라고 해서 우리 참 또 예능에서 혼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건 예능이기 때문이지요. 맏형과의 티격태격 케미를 선보이며 예능 선배들이 가득한 곳에서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불후의 명곡도 많은 추억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는 가정의 달 기념 3대 천왕 특집쇼였던 것 같습니다. 20대 천왕 우리 찬원 씨, 30대 천왕 영탁 씨, 40대 천왕 장민호 씨. 찬원 씨가 좋아하고 찬원 씨를 좋아하는 형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었는데요. 장민호 씨는 찬원 씨가 불후의 명곡 MC가 된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엄청 배 아팠다 라고 하시면서 불후의 명곡 스페셜 MC를 한번 해보니 찬원이가 MC 자리에 딱인 것 같다 라고 말했었는데요. 요즘 장민호 씨도 MC를 많이 보시는데 재능 있는 사람이 봐도 재능은 숨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민호 씨는 미스터트롯 직후 은기자의 왜 떴을까? 와의 인터뷰에서 미스터트롯 최애 멤버는? 이란 질문에 우리 찬원 씨를 꼽았습니다. 장민호 씨는 찬원이가 동원이 빼고는 막내니까 더 큰 사랑을 앞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영탁 씨나 영웅 씨는 현역으로 미스터트롯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니까 새롭게 생긴 막내 동생 격인 우리 찬원 씨가 무척이나 예쁘셨던 거죠. 봉숭아학당에서 트롯맨 F4 중 임영웅 씨, 영탁 씨, 장민호 씨 어머니가 출연했었는데요. 우리 찬원 씨 어머니는 코로나19로 오지 못하셨죠. 결국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었는데요. 어머니 얼굴이 보이자마자 우리 찬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너무 보고 싶다 라며 계속 울었고 어머니는 울지 말라며 찬원 씨를 다독여 보는 이들을 모두 눈물 짓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장민호 씨는 찬원이를 친동생처럼 챙기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상황이 좋아지시면 꼭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찬원 씨 어머니께서 잘 부탁드린다, 많이 가르쳐달라 라고 했고 장민호 씨는 찬원이가 절 이겼다며 가르칠 게 없다라고 해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봉숭아학당에서 우리 찬원 씨가 드디어 엄마를 만나던 날, 장민호 씨는 찬원 씨 어머니에게 찬원이가 말은 안 해도 속이 깊다며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을 텐데 직접 뵌 걸 보니 너무 좋다며 친형처럼 살피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찬원 씨 어머니는 찬원이가 전화로 형들이 잘 챙겨주신다라고 했다며 걱정이 많이 됐지만 그나마 많이 안심하고 있었다라고 화답하기도 했었죠. 봉숭아학당에 참 많은 일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장민호 씨는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친구는? 이란 질문에 찬원 씨를 꼽았었지요. 이유는? 이라고 했더니 움직이기 싫어해서 여유 있는 여행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함께 여행 가기 싫은 친구는 그때 찬원 씨를 꼽았습니다. 이유는 그때 너무 움직이기 싫어해서 실증 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정말 예능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찬원 씨가 하던 찬또의 어디가 라는 프로가 떠오르는데요. 우리 찬원 씨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장민호 씨도 정동원 군과 동원아 여행 가자라는 프로를 했었죠. 이제 우리 찬원 씨와 함께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찬원 씨는 F4 중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친구로 누굴 꼽았을까요? 장민호 씨였었습니다.
봉숭아학당 이신점심 수련회에서 이찬원을 맞춰봐 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퀴즈, 이찬원이 팬들과 약속한 것은? 이란 질문에 장민호 씨는 쌍수라고 정답을 맞췄고, 찬원 씨는 팬들께서 무쌍의 이미지가 순해 보이고 좋다라고 해서 절대 수술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며 쌍꺼풀 수술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원래도 착하지만 보면 볼수록 순딩순딩한 모습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날 전체 점수에서는 장민호 씨가 꼰찌를 했는데요. 찬원 씨는 어린 시절을 추억하라며 직접 접은 벼라를 선물했었죠. 색종이를 사용해 접던 학이나 별들이 기억나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찬원 씨는 나이도 어린데 정말 모르는 게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TV조선 화요 청백전이 우리 찬원 씨의 첫 MC 데뷔였었는데요. 맏형이신 장민호 씨와 영탁 씨, 정동군이 찬원 씨를 응원하기 위해 출연도 했었지요. 장민호 씨는 식빵 먹기부터 물바가지까지 온몸을 불사르며 오늘 얼굴 포기한다, 오늘 방송 캡처 금지라고 외치며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재미를 더해주기도 했었지요. 물론 우리 찬원 씨도 장민호 씨가 MC를 보던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도 게스트로 출연해주는 의리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장민호 씨가 출연하던 골프왕에서 게임으로 두 분의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장민호 씨는 퀴즈 맞추기를 위해 찬원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장민호 씨가 우리 찬원 씨에게 동원이가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와서 장난치면 뭐라고 하지? 우리 찬원 씨 이렇게 말하죠. 저리가. 너무 쉽게 맞추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장민호 씨가 라이브를 할 때였습니다. 5,000명 이상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편스트랑 녹화 중이었었지요. 요리해야 하는데 재료가 김이라고 하면서 김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의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탁 씨가 들어오니까 차단합니다. 그리고 찬원 씨가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워하지요. 그때 찬원 씨가 알려준 김으로 하는 요리는 잘생김이었습니다. 빵 터졌습니다. 물론 그날 가장 관심을 끈 건 김 돈가스이긴 했었지요. 우리 찬원 씨 노래 편의점에 나왔을 때는 맏형 장민호 씨가 진짜로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다 주기도 하는 사이이기도 했었지요. 작년에는 찬원 씨가 사고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예정돼 있던 충남 전안 K컬처 박람회 개막식 공연이 취소되었는데요. 사고로 회복 중인 찬원 씨를 대신해 바쁜 일정에도 맏형 장민호 씨가 대신해주는 의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장민호 씨는 우리 찬원 씨의 시절 인연을 좋아한다며 커버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사건에서 장민호 씨가 노래를 끝내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찬원 씨는 너무 고맙다며 장민호 씨와 포옹을 했었는데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시절 인연이라고 하나, 한 번 인연은 영원한 인연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형제 같은 사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만능 엔터테이너 유교보이 이찬원 씨입니다. 이찬원 씨의 사람들, 추억의 앨범 만들기. 오늘은 트롯계의 신사 장민호 씨입니다. 그런데 장민호 씨에 대해서는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날 하지 못한 이야기 중에 주로 찬원 씨가 이야기하는 장민호 씨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봉숭아학당에 세시봉 멤버들이 출연한 날이었습니다. 붐씨는 F4가 미스터트롯에서 서로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는지 물었지요. 찬원씨, 세 분은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지만 사실 찬원씨만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세 분은 현역부였고 찬원씨는 대학부였으니 그 당시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원씨는 영씨는 연예인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영씨를 만나고 대기실로 돌아왔더니 더 연예인 같은 사람이 들어오더라 라며 장민호 형이 정말 잘생겼다, 진짜 연예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간 슈트를 입고 왔는데 저를 포함해
대기실 사람 모두 한 명씩 악수를 청하더라며 선거 유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찬원 씨는 당시만 해도 장민호와 형 동생하는 사이가 될지 몰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도 없는 좋은 사이가 되었으니 참 사람의 인연이란 모르는 건가 봅니다. 탑클래스와 인터뷰에서 찬원 씨는 장민호 형은 어떨 땐 아빠 같고 어떨 땐 큰형 같다며 나이 차이도 19살이라는데 어떨 땐 친구 같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다고 했죠. 사실 나이 차이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는 트롯계에서는 장민호 씨가 워낙 잘 나간 그런 분위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동생들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편하게 대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탑클래스 인터뷰에서 우리 찬원 씨는 장민호 형은 어떨 때는 아빠 같고 어떨 땐 큰형 같다며 나이 차이가 19살이나 나는데 어떨 땐 친구 같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다고 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로는 트롯계에서는 장민호 씨는 워낙 잘 나가던 분위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동생들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편하게 대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즘엔 새벽에 편하게 전하는 사이가 됐다며 민호 형은 저뿐 아니라 미스터 트롯 모든 멤버들에게 기둥이자 나무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찬원 씨는 올해 MC를 맡은 한 끗 차이 제작 발표에서 연예인 절친들의 숨겨진 본성이 있다면? 이란 질문에 맏형 장민호 씨는 카리스마가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상냥하고 부드럽다며 전화하면 많이 할 때는 4, 5시간씩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연인들끼리만 한다는 전화하다 전화기를 얼굴에 올려놓고 둘 다 잠든 적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지요. 찬원 씨와 장민호 씨는 민원만족이랑 콘서트를 함께 하기도 했었지요. 그 민원만족 콘서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대구콘에서 찬원 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던 대목이었습니다. 찬원 씨는 고모가 3분 계시는데 와 계셔서 몇째라고 말 안 하겠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콘서트 전날 내일 먹고 싶은 거 없냐면서 맛있는 거 해가겠다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찬원 씨가 콘서트 끝나고 서울 가야 해서 콘 전이나 후에 인사도 못하고 갈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막내 고모가 장민호 씨 좋아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빵 터지기도 했었지요. 결국 오신 분 중에 막내 고모가 장민호 씨에 대한 애정을 밝힌 것으로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원 씨는 장민호 씨 노래를 많이 불러주기도 하고 홍보해 주기도 하는 동생이었었지요. 제가 기억나는 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은 7번 국도입니다. 우리 찬원 씨 사콜에서 불러주기도 했고요. 바플레스에서 장민호 씨와 듀엣으로 불러주기도 했었지요. 싱글즈 매거진과의 미스터 트롯 진선미 인터뷰에서 이럴 때 이 노래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여름밤 드라이브 할 때라는 질문에 우리 찬원 씨 민호 형님의 7번 국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함께 합창을 합니다. 역시 좋은 사이들입니다. 이 곡에 얽힌 재밌는 일화도 상당히 많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가을이었었지요. 강원 산림 세계 엑스포에 찬원 씨가 출연했었습니다. 찬원 씨 바로 앞무대로 맏형 장민호 씨가 출연했었는데요. 장민호 씨가 7번 국도를 부르는데 우리 찬원 씨 무대 뒤에서 코러스를 넣어줘서 장민호 씨가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두 분의 찐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공연을 즐기는 분들도 우리 찬원 씨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7번 국도 외에도 우리 찬원 씨 많이 부르고 추천한 곡이 열리지지요. 찬스타임 콘서트에서도 들려주었던 곡이고요. 도원 차트에서도 들려주었던 곡이기도 하죠. 찬원 씨가 알리고 싶은 명곡으로 장민호 씨의 열리지를 선택하면서 이 노래가 2년 동안 제 통화 연결음이었다라는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원 씨는 열리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지요. 뿌리가 다른 나무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란다는 뜻이라면서 저와 장민호가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가까운 나이 터울이지만 서로 많이 의지하고 또 유일하게 합동 콘서트를 냈다며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두세 시간씩 전화해도 울어도 나의 응석을 다 받아줄 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찬원 씨는 사랑의 콜센터 종영을 앞두고 다시 들려주고 싶은 무대로 선곡했던 곡도 열리지였습니다. 찬원 씨는 그러면서도 네이버의 트롯 스페셜 2년에서 가장 힘들었던 무대로 꼽은 곡도 열리지였었죠. 찬원 씨는 가장 열심히 연습하면서 감정을 흡수하는데요. 어려움을 느낀 노래로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찬원 씨는 열리지는 심오한 가사를 전달하는 힘, 절제된 감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무대이기도 했었습니다. 장민호 씨도 찬원이처럼 부르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제가 가진 느낌이랑 뒤집어서 불러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열지는 장민호 씨 2017년 정규 1집 앨범의 수록곡으로 드라마 남자는 말합니다와 함께 수록된 명곡이긴 하지요. 이용구 작사, 김근동 작곡인데요. 이 콤비가 만든 곡 중에 하나가 가수 홍주연 씨가 불렀던 미투리입니다. 물론 미투리 이 곡은요, 장민호 씨가 사콜에서 불러주면서 주로 알려지게 됐던 곡입니다만 가수 홍주연 씨가 불렀던 미투리입니다. 물론 미투리 이 곡은요, 장민호 씨가 사콜에서 불러주면서 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요. 그리고 이분들은 장민호 씨의 정규 2집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용구 씨는 신발끈의 작사로, 김근동 씨는 타임머신의 작곡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며 장민호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원 씨가 무반주로 불러 커다란 감동을 주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일화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만능 엔터테이너 유기보이 이찬원 씨입니다. 이찬원의 사람들 추억의 앨범 만들기, 오늘은 트롯계 신사 장민호 씨인데요. 이미 앞에서 두 편은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그 두 편에서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번 회상해 볼까 합니다. 봉숭아학당 20년쯤 수련회에서 장민호를 맞춰라 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붐쌤은 장민호는 과거 사랑과 전쟁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면서 인정받았던 그 편은? 이라는 문제를 냈고요. 우리 찬원 씨는 그거 봤는데 라며 되게 깐족거리던 시동생 역할이었는데 라고 하죠. 장민호 씨는 그걸 봤어? 라며 찬도 있기에 정보력에 놀라워했고 결국 찬원 씨는 고부 잔혹사 라며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찬원 씨는 장민호를 맞춰라 해서 1등을 차지해요. 장민호 씨가 아끼는 애장품을 획득했는데요. 장민호 씨가 트로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번 돈으로 맞췄던 옷이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옷을 선물 받은 것이지요. 찬원 씨는 제 인생의 첫 번째 무대 의상을 받은 거라며 고마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잘 보면 우리 찬원 씨는 사랑과 전쟁에 대한 애정이 특별한 것 같은데요. JTBC 안방판사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찬원 씨는 평소에도 법률에 관심이 많다며 법에 대한 것들을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통해 배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찬원 씨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 법에 대한 것들은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통해 배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찬원 씨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친족과 싸우네, 돈으로 싸우네 하는 걸 보면서 저건 친족 상돌에 의거해서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친족 상돌에,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를 이야기하는데요. 드라마로 쌓은 풍부한 법률 상식을 우리 찬원 씨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찬원 씨, 참 대단합니다. 물론 이 프로에서도 홍진경 씨나 전현무 씨와 함께 하기도 했었죠. 홍진경 씨와 세로와는 한 끗 차이에서도 사랑과 전쟁은 어김없이 거론되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서프라이즈나 사랑과 전쟁의 재연 배우 경험이 있으신 가수분들이 꽤 많죠. 우리 맏형이신 장민호 씨 외에도 장윤정 씨, 박상철 씨, 그러고 보니 찬원 씨와 인연이 좀 많은 분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원래도 친한 사이지만 뻥수각당을 통해 찬원 씨는 장민호 씨, 영탁 씨, 임영웅 씨와 더욱 우정이 돈독해졌을 것 같은데요. 함께 캠핑을 가서도 찬원 씨가 해준 음식들을 너무 맛있게들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야자타임도 있었는데요. 막내는 우리 찬원 씨. 야자타임을 하면 서열 1위가 되는데요. 장민호 씨, 맏형이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랬더니 찬원 씨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대기실에서 90년대 얘기 좀 그만해. 나이 차이가 좀 나기는 하지요. 그리고 예능을 아는 진영재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던 날입니다. 불후의 명곡에서 장민호, 영탁 씨와 함께한 날, 찬원 씨는 장민호와 영탁 중 누가 더 좋아?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찬원 씨는 장민호 씨와 영탁 씨는 탑6에게 엄마와 아빠 같은 존재라고 했었는데요. 결국 이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인 것이지요. 이 질문에 우리 찬원 씨 아주 센스 있게 답합니다. 미넨 탁이라고 답을 하죠. MBC 구해줘 홈즈에 장민호 씨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민호 씨는 이미 구해줘 홈즈에 출연했던 찬원 씨에게 촬영 가서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노래를 콘서트만큼이나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웃음을 주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찬원 씨가 피해갈 수 없었듯 장민호 씨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KBS 연중 라이브에서 합동 콘서트 민원 만족을 여는 찬원 씨와 장민호 씨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찬원 씨와 장민호 씨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매일 함께하면서 쌓았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큰 고민 없이 합동 콘서트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분 MC로도 활발한 활동 중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그날은 MC계 롤모델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장민호 씨는 김국진 씨를 꼽았습니다. 후배든 선배든 신인이든 스타든 다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준다며 사려 깊은 김국진을 언급했고 찬원 씨는 이경규 선배님이 좋다며 두 분은 다른 결이라고 하죠. 김국진 선배님이 모든 이의 말을 들어준다며 이경규 선배님은 남녀노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민호 씨는 내가 그래서 사람 말을 잘 안 듣는구나 라고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분의 합을 알아보기 위한 밸런스 게임. 장민호 씨는 100%다 모두 맞출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바로 찬원 씨와 다른 답을 해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100억 받고 미래로 가기, 100억 받고 과거로 가기에서 장민호 씨는 과거를, 찬원 씨는 미래를 골랐는데요. 찬원 씨는 왜 과거로 가냐? 의아해 하는데요. 장민호 씨는 나이가 야속해서 라고 답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저도 장민호 씨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편수토랑에서 개인적인 사정과 코로나19로 인해 약 4년여 만에 큰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된 박송 씨가 함께 행사에 참여한 가수 장민호 씨와 만났는데요. 박송 씨는 찬원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찬원이가 민호 씨를 정말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존경하는 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장민호 씨는 기특하네 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고 스튜디오에서 이를 보던 찬원 씨가 진심이라며 그냥 장민호 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우리 찬원 씨가 첫 단독이었죠. MC를 맡았던 롯데 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에 맏형 장민호 씨가 나왔었습니다. 트롯계를 대표하는 조광 미남이라고 소개하자 관객들이 환호하지. 그러자 우리 찬원 씨, 제가 나오면 어쩌시려고. 찬원 씨도 조광 미남 맞습니다. 하긴 너무 이쁘게 생기긴 했죠. 찬원 씨의 소개가 이어지는데요. 남이 봐도 잘생겼고 그걸 자신도 알고 있는 노래의 춤 실력에 입담까지 하나도 빠지지 없는 분이라며 큰형님을 소개했습니다. 찬원 씨, 장민호 씨 앞에서 해맑은 아기 미소를 지으면서도 인터뷰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로 눈만 마주쳐도 좋아하죠. 장민호 씨 신곡 소개도 나가고 있는 방송도
소개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장민호 씨의 사랑의 누나 안무를 따라하는 모습도 정말 귀엽고 보기 좋았습니다. 찬원 씨는 도원 차트에서 장민호 씨와의 감동적인 추억을 전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장민호 씨가 찬원 씨 생일에 돈봉투 2개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멋지고 훌륭한 동생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정말 감사한 일인 건 맞지만 이렇게 생각해주는 형들은 많지는 않지요. 이날 도경화 씨가 가장 의지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우리 찬원 씨가 바로 장민호라고 대답을 해요. 정말 맏형과 막내 동생의 우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스트롯 3에 찬원 씨가 게스트 마스터로 나오던 날 장민호 씨가 옆에 우리 찬원 씨와 같이 앉았었는데요. 왜 이리 편안해 보이고 보기 좋던지 앞으로도 두 분의 우정이 계속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만능 엔터테이너 유교보이 이찬원 씨입니다. 찬원 씨의 인연인 분들의 추억의 앨범 만들기. 오늘 다뤄보려는 분은 장윤정 씨입니다. 찬원 씨는 롤모델로 삼고 있는 가수에 대해 장윤정이라고 답하기도 했었습니다. 장윤정 선배님은 트로트가 아니라 장윤정이라는 장르를 창출했다라는 칭찬과 함께 장윤정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요. 장윤정 씨는 대학가요제 대상 출신의 실력파 가수이기도 한데요. 장윤정 씨는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 마스터였고 사실 지금은 찬원 씨와 같은 소속사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일화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터 트롯 당시를 한번 회상해 볼까 하는데요. 찬원 씨를 강하게 각인시킨 첫 무대죠. 진또배기입니다. 장윤정 씨는 시작부터 감탄해서 끝났어 라고 외치고 일어나 춤추고 즐기시죠. 옆에 계시던 진성 씨조차도 잘 추지 않던 춤을 일어나서 추십니다. 그런데 버튼 눌러야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셔서 장윤정 씨가 얘기를 해주죠. 누르고 노세요. 결국 예선전 최단기간 오라트. 특유의 시원한 보이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얼수로 끝나는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방송 직후 화제가 되어 찬또백이라는 별명을 얻게 해준 곡이기도 하지요. 찬원 씨도 미스터 트롯에서 자신이 부른 노래 중 진또배기를 가장 베스트 곡으로 꼽기도 했었습니다. 본선 2차전이었죠. 1대1 데스매치. 안성훈 씨가 찬원 씨를 지목하여 1대1로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찬원 씨가 선곡했던 곡은 나훈아 씨의 울긴 왜 울어였었습니다. 찬원 씨가 가장 준비가 어려웠지만 가장 신났던 무대였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10번도 넘게 수정에 수정을 그러니 계속 편곡을 했다는 건데요. 템포와 강약을 가지고 노는 느낌이 나는 그러면서 자신의 성량이 돋보이도록 잘 편곡해서 찬원다움이 잘 드러난 노래이기도 합니다. 장윤정 씨와 조영수 씨는 시작부터 감동했던 그런 무대이기도 하지요. 장윤정 씨는 현철 씨의 꺾기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대를 찢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울지마 이 말할 때 이때는 울다가도 눈물이 뚝 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곡이었었습니다. 본선 3차였었나요? 기부금 팀 미션. 우리 찬원 씨는 김호중 씨, 고재근 씨, 정동원 군과 함께 패밀리가 떴다 팀으로 나왔었습니다. 10대인 정동원 군, 20대 우리 찬원 씨, 30대 김호중 씨, 40대 고재근 씨로 연령대별로 멤버가 있어서인지 첫 곡은 100세 인생을 불러주었는데요. 여기서 찬원 씨는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진또배기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로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고 장정 씨는 계속 너무 잘한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연 마지막 곡 기억하십니까? 18세 순이지요. 노래를 마친 후 장정 씨는 모두가 슬픈 노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원 씨처럼 밝은 에너지를 주는 가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분야에선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원 씨가 MC를 보고 있던 톡파원 25시에 장윤정 씨가 특별 게스트로 MC로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찬원 씨에게 묻지요. 주위에서 기분이 어떠냐?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우리 찬원 씨 불편하죠? 라며 재치 있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씨가 찬원 씨가 나온 오디션의 마스터였고 대선배이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연 당시 찬원 씨에게 악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찬원 씨가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었지요. 봉숭아학당에 장윤정 씨가 출연했을 때에도 우리 찬원 씨 천도백과의 면모도 보여주었는데요. 장윤정 씨는 초심으로 마음을 잡아야 한다며 F4와 고해성사 수업을 했었습니다. 우리 찬원 씨는 미스터 트롯이 끝난 후 연예인병에 걸려 술과 야식으로 4kg이 쪘다라고 하죠. 장윤정 씨는 우리 찬원 씨에게 행복을 주는 한 가지는 있어야 한다라며 위로를 주기도 했었죠. 찬원 씨는 미모를 되돌리겠다는 각오로 장윤정 씨의 꽃을 불러주었는데요. 한복 입은 꽃도령 찬원 씨가 부르는 꽃. 찬원 씨만의 곡 해석으로 장윤정 씨까지도 춤추게 했던 곡이었습니다. 역시 트롯은 이찬원입니다. 이날 찬원 씨는 장윤정 삼행시도 지어 주었었는데요. 장난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윤정이 누나를 향한 제 마음은 정을 듬뿍 담은 사랑이라며 하트를 그려 장윤정 씨도 무척 좋아했었죠. 즉석에서 이런 재치까지 갖춘 최고의 MC 제목임을 미리 보여주었던 때였었습니다. JTBC 히든싱어 6에 장윤정 씨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날 찬원 씨는 영탁, 장민호, 김희재 씨와 함께 출연했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며 사랑해요 장윤정, 우윳빛깔 장윤정을 외쳐 장윤정 씨를 기쁘게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장윤정 씨는 아마 나를 정확히 못 맞추면 서운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찬원 씨 못 맞추면 앞으로 히든싱어 안 나오겠다고 하지. 그랬더니 MC를 보고 있던 전현무 씨 아니라고, 못 맞추면 히든싱어 고정하라고 하죠. 근데 우리 찬원 씨가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현무 씨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 제가 봐도 히든싱어가 감사해야 되는 일이겠지. 그래서였을까요? 이 뒤로 전현무 씨와 함께하는 프로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었죠. 장윤정 씨의 와인주락의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장윤정 씨와 함께 와인바에 앉아 와인 한잔하면서 나누는 이야기, 물론 노래도 들려주었었는데요. 그날 장윤정 씨 매너리즘에 빠질 때에 이렇게 해라라고 했던 조언, 전 아직까지도 참 기억에 남는 말이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가수한 게 아닌데 싶을 때 그럼 뭐 하고 싶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건 저희도 매너리즘에 빠질 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JTBC 해방태원에서는 장윤정 씨가 후배들에게 새해 인사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장윤정 씨는 원래 전화를 잘 안 하는데 1년에 한 번 전화하고 그건 새해 인사라며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건 사람은 찬원 씨였습니다. 그리고는 너 계속 공연해야 되잖아, 누나가 한번 구경 가야겠어 라며 애정을 표현했었는데요. 우리 찬원 씨 우와 만 되풀이하지. 장윤정 씨는 너 무서워하는 것 같다, 게스트 있니? 라고 물었고, 찬원 씨는 게스트는 없어요, 근데 누나가 오면 이라고 하자 장윤정 씨는 이걸 거절의 의미로 이해, 보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찬원 씨는 장윤정 씨와 MBC 파일럿 예능 오히려 좋아해 MC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두 분은 정말 많은 일화들을 가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정리를 못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이 뒤의 일화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사랑의 장윤정 씨와 의리의 우리 찬원 씨,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장윤정 씨가 우리 찬원 씨를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문화 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만능 엔터테이너 유교보이 이찬원 씨입니다. 우리 찬원 씨와 장윤정 씨의 인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날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추억으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 찬원 씨는 장윤정의 도장 깨기에도 출연했었죠. 이날은 아버지와 동생의 노래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아버지의 노래 실력은 찬원 씨 경연 당시부터 저희들에게 알려진 사실이었고요. 어머님도 사실은 뽕숭아학당에 출연해 노래를 부르신 적도 있었죠. 그런데 동생까지. 역시 유전자가 남다른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전국 노래자랑에 얽힌 두 분의 재미있는 일화도 들려주었었는데요. 장윤정 씨는 9살에 학교 조퇴에서 혼자 전국 노래자랑에 갔었는데요. 보호자 없이 출연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안 주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기념품으로 찻잔 세트를 받았다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고, 우리 찬원 씨도 10살 때 엄마 몰래 갔는데 엄마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못 나가고 결국 13살에 엄마를 모시고 가서 출연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찬원 씨는 편스토랑을 통해 장윤정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찬원 씨가 미스터 트롯 끝나고 정산되기 전 아직 변변한 수입이 없을 때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장윤정 씨가 치과 치료비를 내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장기는 당나귀기에 찬원 씨가 스페셜 MC로 출연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날 찬원 씨는 장 회장님이 계신 곳이라면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라며 잔망미 넘치는 노래로 장윤정 씨를 향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찬원 씨는 그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장윤정 씨를 위해 열일을 제껴두고 스페셜 MC로 출연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장윤정 씨가 좋아하는 최애 반찬까지 척척 알아맞히며 걸어다니는 트롯 백과사전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찬원 씨는 장윤정 씨 덕에 트로트 가수들의 몸값이 뛰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과 모이는 사석에서도 장윤정 선배를 선배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조건 회장님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었죠. TVN의 놀라운 토요일 설날 특집에 우리 찬원 씨는 장윤정 씨와 함께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날은 트로트 노래가 출제되었었습니다. 찬원 씨는 트로트 백과사전의 면모를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박학다식함까지도 보여주었었죠. 물론 장윤정 씨도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윤정 씨는 특히 노래방 반주 퀴즈에서는 노래 프로그램 장수 MC답게 반주를 듣자마자 정답을 알아차리는 3초 컷을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찬원 씨가 첫 단독 MC를 맡은 롯데 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에서 장윤정 씨는 팬분들 자기 가수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도 환호해 주시고 즐겨주셔서 감사하다며 매너들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찬스분들이야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는 밸런스 게임. 장윤정 씨, 우리식으로는 양자택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저도 이 말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긴 합니다. 우리 찬원 씨와 장윤정 씨 두 분 다 술을 좋아하시지요. 1년 동안 휴대폰 없이 살기, 1년 동안 술 없이 살기. 휴대폰 없이 살기를 장윤정 씨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원 씨도 그렇다고 하죠. 두 분 다 술을 좋아하시는데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즐겁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장윤정 씨 무대 후에 왜 트롯 여제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무대였다고 설명을 하면서 오디션 프로에선 마스터였고 가수로는 어려운 대선배인데 장윤정 씨에게 장윤정 씨라고 호칭하는 것이 왠지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 짜릿함을 느낀다고 솔직한 고백을 해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찬원 씨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꽃 이외에도 장윤정 씨 노래를 많이 불러주었는데요. 사실 남자 가수가 여자 가수 곡을 소화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곡들이 있었나 제가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콜에서는 장윤정 씨의 당신 편도 불러주었었죠. 우리 찬원 씨가 김희재 씨와 함께 파란색과 흰색으로 통일된 슈트에 간주 부분에 댄스까지 맞췄던, 그리고 김희재 씨의 간드러짐과 찬원 씨의 구수함,
정말 매력 쩌는 이 두 남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윤정 씨가 남진씨와 함께 부른 곡이죠. 당신이 좋아. 최고의 듀엣곡으로 평가받는 곡이기도 한데요. 우리 찬원 씨는 영탁 씨와도 듀엣을 한번 불렀었고요. 그리고 배우 겸 가수였던 김세정 씨와도 듀엣으로 불렀었죠. 그뿐만 아니라 장윤정 씨 남편분이죠. 그리고 우리 찬원 씨와 많은 프로를 함께 했었던 도경환 씨와도 듀엣을 했던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장윤정 씨의 오동도 브루스, MBC 음악 감독이셨던 김호식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현철, 조영남, 임주리, 박현빈 씨 등과 작업을 했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 곡은 여수세계 박람회 엑스포 공식 가요이기도 했었던 곡이죠. 오동도는 여수시에 있는 섬으로 멀리서 보면 섬의 모습이 오동잎처럼 보이고, 실제로 예전에는 오동나무가 유난히 많아서 오동도라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곳엔 자생하는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어서 동백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동도 브루스를 찬원 씨의 황금 보이스로 구성지고 시원하게 불러주었는데요. 이제 브루스는, 그럼 저는 찬원 씨의 망원동 브루스가 이런 위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원 씨가 사콜에서 김희재 씨와 함께 불렀던 콩깍지, 이 곡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곡은 최비룡 작사의 최준호 작곡의 곡입니다. 최비룡 씨는 장윤정 씨의 어부바, 왔구나 왔어, 홍진영 씨의 엄지척, 박현빈 씨의 곤드레 만드레를 작사하신 분이고요. 최준호 씨는 강현 씨의 왔다야 등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이날 우리 찬원 씨는 화음, 리듬, 그리고 곡에 딱 맞춘 기혼 안무까지. 이건 완전 아이돌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만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사랑을 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계산을 하거나 단점이 보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콩깍지가 오래 유지돼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찬원 씨는 객관적으로 봐도 단점이 없지만 우리 찬스분들은 오랫동안 콩깍지가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콩깍지가 씌어 있으면 많이 행복하거든요.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만능 엔터테이너 유교보이 이찬원 씨입니다. 이찬원의 사람들 편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성 씨와의 인연, 어떤 일화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찬원 씨와 진성 씨의 인연은 미스터 트롯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찬원 씨의 미스터 트롯 첫 무대. 우리 찬원 씨는 시작부터 심사위원들을 감탄시켰습니다. 진성 씨는 잘 추지 않던 춤을 일어나서 추시기 시작하지요. 버튼 눌러야 하는 것도 잊어버려서 옆에 있던 장윤정 씨가 누르고 노세요. 너무 신나게 춤추시다가 커피를 쏟은 줄도 모르고 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친구에게 기회를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라고 호평을 해주셨지요. 찬원 씨는 미스터 트롯 당시 첫 심사평이 진성 씨였다며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찬원 씨는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찬원 씨와 부모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찬원 씨의 진토배기는 정말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예선전 최단시간 오라트, 특유의 시원한 보이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얼수로 끝나는 이 곡이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방송 직후 화제가 되어 얻게 된 공식적인 별명이 청국장 보이스, 찬또배기라는 별명을 얻게 해준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원 씨도 미스터 트롯에서 자신이 부른 노래 중 진또배기를 가장 베스트 곡으로 꼽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찬원 씨 본선 1대1 데스매치에서 선보인 울긴 외우라. 진성 씨는 황금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 정도 실력이면 옆에 스승이 필요 없고 최고의 스승은 본인이다 라는 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무대는 미스터 트롯 2의 진이었던 안성훈 씨에게 패배를 안겨준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진성 씨는 사랑의 콜센터에 나오셨을 때 찬원 씨는 서울 엄마 유진아 씨의 미운 사례를 불러주기도 했었는데요. 진성 씨는 옆에 있던 조항조 씨에게 찬원 씨 칭찬을 쉴 새 없이 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작년 초 편스토랑에서 찬원 씨는 진성 씨에게 영상통화로 새해 인사를 했었는데요. 진성 씨는 너는 얼굴이 꽃미남이다. 꽃미남이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꽃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진성 씨는 유기농 밭자랑도 하셨는데요. 우리 찬원 씨에게도 나눠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진성 씨는 찬원 씨가 진행하던 도원 차트에 게스트로도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성 씨는 미스터 트롯 경연 때 찬원 씨의 노래를 듣고 이 친구가 가요계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친구라는 확신이 넘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의 인재를 알아보는 해안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찬원 씨는 진성 씨가 출연하기 전에 님의 등불을 무반주 라이브로 선보인 적도 있었지요. 님의 등불은 허용훈 작사, 김정훈 작곡의 곡인데요. 김정훈 작곡자는 님의 등불 외에도 진성 씨 노래 중엔 내가 바보예요. 그리고 임현정 씨의 그 여자의 마스카라, 문현주 씨의 황진이 등을 작곡한 그런 분이고요. 님의 등불은 진성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20여 년의 무명 생활을 지내고 1994년 4월에 발표된 진성 씨의 데뷔곡으로 알려진 노래라고 합니다. 하늘 내뿜는 듯한 목소리와 가창력이 매력적인 노래인데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님의 등불이 되겠다는 노랫말이 인상적인 곡이었습니다. 이날은 박구인 씨가 옆에 있다가 구수하다라며 칭찬을 해주기도 했던 곡이지요. 이날 우리 찬원 씨 헌정곡으로 보릿고개를 열창해 주었는데요. 진성 씨는 내면 깊숙이 파고들며 넘칠 정도로 잘하는 최고의 노래꾼이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사실 보릿고개는 진성 씨가 작사를 하시고 김도일 씨가 작곡을 한 곡인데요. 김도일 작곡가는 진성 씨의 보릿고개 외에도 진성 씨의 가지마, 못난 놈, 또는 현진우 씨의 빈손, 김용국 씨의 울엄니를 만든 분인데요. 이 김용국 씨의 울엄니가 진성 씨의 울엄마의 원곡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원 씨는 도원 차트뿐만 아니라 봉숭아 학당에서도 이 곡을 불러준 적이 있었지요. 불후의 명곡에서는 찬원 씨를 가장 좋아한다는 유아양과 함께 부르기도 했던 곡입니다. 초근목피의 그 시절, 정말 풀뿌리, 나무 껍질을 먹던 보릿고개의 하늘, 이 젊은 청년이 어찌 이리 잘 살릴까요? 그리고 안동역에서를 우리 찬원 씨가 진성 씨와 함께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안동역에서는 우리 찬원 씨가 도원 차트 1회였었죠. 그래서 솔로곡으로 부르기도 했던 곡이고요.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탑세븐과 함께, 봉숭아학당에서는 진성, 황윤성, 김재씨와 함께 귀여운 안무를 곁들이며 흥겹게 불러준 적도 있던 곡이었습니다. 우리 찬원 씨의 애창곡 중에 사실 한 곡이기도 하지요. 우리 찬원 씨와 편스토랑도 함께 하시고 찬원 씨를 너무 이뻐하시는 셰프 이연복 씨가 봉숭아학당에 나오셨을 때 트롯맨들과 함께 찬원 씨는 진성 씨의 태클을 걸지마를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태클을 걸지마 이 곡은 진성 씨가 작사하고 진성철 씨 작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성철 씨는 진성 씨의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진성 씨가 사실은 작사 작곡을 다 한 곡이란 뜻이겠지요. 진성 씨가 힘든 시절에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은 트롯맨들 때문이었을까요? 흥겹게 들리는 곡이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찬원 씨의 청량감 있는 목소리가 무척 좋았습니다. 우리 찬원 씨 불후의 명곡 진성편에서는 본업인 가수로 출전을 했었지요. 찬원 씨는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 진성 씨의 평가를 다시 기억했었는데요. 선배님께서 이런 친구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겠냐라고 하셨었다며 그렇게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바탕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길 정말 잘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오늘 반드시 트로피를 타겠다는 강한 열망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우승 트로피를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우리 찬원 씨. 진또배기 때 입고 나왔던 팬티를 입고 나왔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날은 찬원 씨가 진성 씨가 작사하고 김도일 씨 작곡의 울엄마를 선곡했었지요. 이 곡은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부른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의 영상 무척 감동적이었었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란 배경의 문구는 가슴을 더 뭉클하게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설명이 필요 없이 뭉클한 말이지요. 찬원 씨는 가장 몰입해서 주인공이 되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날 우승은 우리 찬원 씨입니다. 파워풀한 성량의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감동을 선사하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눈과 귀를 황홀하게 만들었던 그런 감동의 무대였었습니다. 2024년 KBS 설 대기획 진성쇼 복 대한민국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시작으로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위아 히어로 임영웅 등 매년 화제가 되었던 프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뒤를 이어 진성씨 편이 이어졌던 것이지요. 이날 공연의 마지막 게스트는 찬원 씨였습니다. 찬원 씨는 가지마를 열창하며 등장을 하죠. 현장에선 폭발적인 함성이 나왔는데요. 등장부터 찬원 씨의 훈훈한 비주얼과 탄탄한 가창력을 보여주는 무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울엄마를 부를 때 이찬원 버전이란 말이 참 색다른 느낌을 받았는데요. 원곡자와 함께 대선배 장윤정 씨와 함께 서서 부르는데 이찬원 버전이라. 그러나 들어보면 알지요. 시원한 가창력의 독보적인 음색, 정말 다른 곡 같습니다. 우리 찬원 씨는 이 곡으로 불의 명곡 진성에서 우승을 했던 바로 그 곡이지. 찬원 씨의 국보급 보이스의 명품 비주얼까지 저는 이찬원 쇼인 줄 알았습니다. 나훈아 씨가 공연할 때 다음에 심수봉 씨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심수봉 씨가 나왔었습니다. 진성 씨의 마지막 게스트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던 찬원 씨. 내년에는 우리 찬원 씨 차례일 것 같습니다.